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합집합 A 합집합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이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A 차집합이라는 것도 보고 여집합에 대해서도 보고 전체 집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쟤네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그럼 집합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A 합집합 A라고 하면 A가 있고 또 A가 있어. 둘이 더했어. 그럼 뭐가 돼요? 바뀌는 게 없겠지. 합쳐봐야 너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A가 똑같은 게 나와요. 마찬가지 A 교집합 A 둘이 같은 집합이면 같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똑같겠지. 그래서 얘도 역시나 뭐가 나와? A가 나와. 이해돼요? 그러면 A 합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했다. 전체 집합. 전체 집합하고 합하면 어차피 전체 집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아 전체 집합은 어차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집합이 돼요. 그치? 그럼 A 교집합의 전체 집합은 뭐가 돼요? 똑같이 A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자, 어차피 대부분 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A 합집합, 공집합. 공집합하고 합하면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추가되는 건 역시나 똑같이 없어요. 그래서 A 교집합, 공집합을 하면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집합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이고 마찬가지 여기서 A에서 A를 뺐다. 그럼 뭐가 나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전체를 다 썼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공집합의 여집합 남는 걸 보는 건데 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 남겠지. 그래서 얘가 전체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A가 있었고 그걸 쓰고 남은 거 그걸 말고 남은 거 그러면 다시 A로 돌아와요. 이해돼요? 자, 기본적인 성질은 요 정도예요. 우리가 연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차집합은 교환이 성립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집합 요 뒤에 있는 애가 여집합이 되면서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자, 왜 그런지 그림을 좀 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먼저 B의 여집합을 한번 볼게요. B의 여집합하고 누구하고 교집합이야? A하고 교집합이야. A하고 교집합을 보면 둘이 지금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다 색칠된 애가 교집합이라는 거잖아. 그치? 결국에 남는 건 A에서 B를 뺀 거랑 똑같은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남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랑 둘이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A 교집합 B 요거랑 똑같아요. 이해돼요? 굳이 A가 안 갖고 있는 거는 빼버려. 그냥 A수당초 없다고 생각을 하고 A에서 A하고 B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걸 빼나 그냥 A에서 B를 다 빼버리나 결국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정아? 누가 불렀어? A랑 B랑 A에서 B를 뺀 건 어차피 다 똑같아져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얘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있겠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A 차집합 A 합집합 B라고 하자.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얘는 A 차집합, 선생님 뭐라 그랬어? 차집합 소리. 차집합 뒤에 있는 애가 뭘로 바뀐다고?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얘요? 뒤에 있는 거 묶여있으면 통째로 여집합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뒤에 있는 거는 아예 통째로 다 여집합을 한다. 마찬가지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A 교집합에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됐니?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법칙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드모르간이라고 하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냅니다. 각각 여집합을 해주고 가운데 것만 뒤집어주면 돼요. 됐니? 각각 여집합하고 가운데 것만 뒤집는다. 얘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됐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볼 거야. A 차집합, A 교집합 B 라고 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A 교집합 드모르간을 씁니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분배를 이렇게 할 거예요. 분배를 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A하고 A를 쓰고 남은 거하고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이 있어? 없어?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 A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없겠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와요. 그냥. 얘는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합해봐야 의미가 없어서 얘네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남는 게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니까 A 차집합 B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계산상으로 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게 나오는데 연산과 원소의 개수 자,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를 세요. A 합집합 B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데 결과 먼저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AB라는 집합이 있는데 B, C, D, E, F, G라고. 자, 원소의 개수를 셀 거예요. 알겠지? 자, 먼저 A의 원소를 셉니다.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맞아요? 이번엔 B를 셀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이요. 맞아요?
지금 보면 교집합에 해당되는 애가 몇 번 세졌어요? 2번이 세졌어. 그치? 2번 중에 한 번씩은 빼줘야 돼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는 2번 세워준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한 번만 남겠지. 그래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5개 더하기 4개 빼기 2개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인데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뭘 빼면 될까? A의 개수를 또 빼버리면 나옵니다. 이해돼? 이해돼요? 당연한 얘기겠지. 어차피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세야 될까? A에서 뺍니다. 뭘 뺄까요? 몇 개 빼면 돼요? 어떤 걸 빼면 돼요? 생각해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이거의 원소를 셀 거야. 근데 첫 번째 카운팅한 게 A 전체를 다 셌지. 맞죠? 그럼 나중에 빼야 될 게 뭘까? 교집합을 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합니다. 자, 이 연산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거는 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얘를 갖다 그리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얘를 이렇게 빼면 되겠구나 하면서 빼면 됩니다. 알겠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요것만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3개짜리.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3개를 합쳐놓은 거. 좀 길어요. 긴데 별거 없습니다. A, B 세고 C를 셉니다. 그리고서 빼요. A 교집합 B 빼고 B 교집합 C 빼고 C 교집합 A를 빼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한번 더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감이 와요? 자,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보면서 A, B, C가 있어. 그랬을 때 봐봐. A를 한 번 더 했다. 됐니? B도 한 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 C를 더합니다. 뭐예요? 그럼 여기서 2가지 색상으로 칠해진 데가 있고 3가지 색상으로 칠해진 데가 있어요. 맞니? 한 가지 색상으로 칠해진 데는 그냥 셋이면 끝난 거고 이제 2가지 색상으로 칠해진 데는 한 번씩 빼려고 이렇게 뺐어요. A 교집합 B를 뺍니다. B 교집합 C도 빼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B 교집합 C도 한 번 빼요. 그럼 C 교집합 A도 한 번 빼요. 그러면 여기 요 세 부분에 해당되는 애는 색깔이 한 가지로 바뀌겠지. 한 가지를 뺐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야. 여기 뺄 때 한 번 빠지고 여기 뺄 때도 한 번 빠지고 여기 뺄 때도 한 번 빠지면 다 빠졌지. 맞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은 더해주는 거야. 수정아 정신 차리시고 많이 자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더해주고 2개씩 빼주고 3개짜리 더해주면 됩니다.
됐지? 네.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668번. 전체의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뭐가 남겠어요?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전체에서 A가 있고 A의 여집합을 뺐어. 그럼 남는 게 뭐야? A가 남겠지. 2번 여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지. 2번이 맞겠네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별로 별거 없습니다. 사실. 671번 수정아 정신 차려. 그래요? 알겠어요. 전체 집합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A다. 이게 무슨 말일까? A가 B에 있는 게 있다. A. 같이 갖고 있는 걸 보니까 A가 갖고 있는 게 다 누가 갖고 있어? B가. 그럼 우리가 A, B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클까? B가 더 B가 A가 갖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A가 B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라는 소리야. 자, 저런 관계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둘이 합친. 그럼 이거는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B라는 애가 A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읽어보세요. A, B 합치면 누구야? B. 다 합쳐. 그럼 그냥 B가 나오지. 그 다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요거는 그냥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되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색칠해보면 나와요. A의 여집합은 요런 애들까지 포함을 하지. 근데 B의 여집합은 이런 애 말고 그 밖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있어요. 얘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바뀌면 여집합으로 다 바뀌면 순서가 바뀝니다. 알겠어요? 네, 저거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다. 이게 뭔 소리냐? 드모르간의 법칙을 봅니다.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뀝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보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A 합집합 B는 뭐라 그랬어? 아까 1번에서 B라 그랬네. B의 여집합이 나와야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A에서 B를 뺄 때 A가 있고 더 넓은 애를 빼버렸어. 남는 게 있겠어? 없겠어? 남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B 교집합의 A의 여집합, B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지? 차집합. A 차집합이 아니라 B 차집합. B에서 A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있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됐니? 자, 이제부터 슬슬 우리가 명제도 배우고 할 건데 나이키야 누구니? 나이키? 이름을 모르겠어. 얘야?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혜윤아 정신 차리고. 네. 오전이라 힘든 건 알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봐야 이번 주 저 달력 좀 한번 빼줘요. 빼버리라고. 찔는 거예요. 잘 못 찔는 거. 좀 위에 잘 안 담게 찔릴 텐데. 그래봐야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 내일 3시 반에 내일은 잊지 않고 올게요.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나도 깜빡했어. 내일은 어쨌든 최대한 3시 반까지 올 테니까 같이 오시고 그리고 나면 다음 주 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진도가 빨라요. 빠른데 모자라요. 모자라 사실. 뭐가 그래? 오늘도 이제 조금 바쁘게 해서 명제까지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무난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오늘 하고 7, 8, 그 다음에 12, 14 이렇게 있잖아요. 7, 8, 12, 14. 7, 8, 12, 14. 아, 아슬아슬하게 딱 끝나긴 하겠네요. 얼추. 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수업을 날림으로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나만 진도 나가는 거잖아. 너네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제가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것부터 좀 탄탄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어디는 리모컨이 잘 먹히고 어디는 리모컨이 안 먹히지? 예전에 일했던 학원에는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 한쪽에 가스 난로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졸잖아. 난로 튼다고 협박을 했어. 한여름 밖에 지금 막 30도 막 이런데 35도, 36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니네 계속 들면 내가 난로 틀 거야. 진짜 한 번 튼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못 자. 잠을 잘 수고 잠이 안 와. 너무 이게 막 열이 뻗쳐서 애들이 잠을 안 자. 수정아, 잠을 안 와. 정신 차리죠. 이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요. 잠자리가. 독서실이 딱 그렇지. 원래 독서실 조용하고 나 혼자 있어.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내 눈의 초점은 여기가 안 있어. 다른 데가 있어. 여기 뭔가 개미가 기어가는 거, 주변에 어지러운 거, 정리해야 될 거. 정리 끝나면 너무 아늑해지고. 잠깐만 누워 있을까? 이러고. 그래서 이제 꿈나라로 갑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학생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졸려, 되게 졸린데 또 점심시간 조금 귀신같이 들어요. 번쩍 정신이 들어. 또 밥 먹으러 가. 밥 먹고 나면 또 왜 이렇게 졸려? 또 자. 나 때도 그랬어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참아봐야지. 갑자기 졸리면 뒤에 나가서 운동을 앉았다 일어났다까지 내가 인정해. 약간 팔굽혀펴기 잠깐만. 그래. 하고 싶으면 거기까지 내게. 보기 흉하게 스쿼트하고 막 이런 거는 그거 아니고. 너네 이런 생활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못하겠지. 그럼 지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해를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어. 그러고 싶지 않으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농담이 아니야. 제발 부탁인데 3년 뒤에 나 같이 보지 마. 나 또 보고 싶잖아. 3년 뒤에는. 저게 2년 뒤에 미래모습 아니에요? 3년 뒤지 3년 뒤. 재수. 그러니까 3년 뒤에 나를 보면 안 된다니까. 3년 뒤에 나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난 2년까지만 최대한 봐도 2년까지만 보고 말자. 3년까지는 좀 그래요. 있어요 위에 그런 애들. 몇 년이 지났는데 얘는 졸업했는데 왜 여기 있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방학 동안에 빡시게 하는 거니까 기왕 하는 거 어차피 할 거고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렇지? 기왕 하는 거 잠자다 시간 보내지 말고 좀 여기서 빠듯하게 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좀 편해져요, 확실히. 선생님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 고등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3년 금방 간다. 중학교 3년을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3년이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요.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길게 느껴져요. 근데 막상 벗어나고 나면 뭐 했지 생각해봐. 중학교 3년 동안 뭐 했어요? 별일 없어. 기억나는 것도 별거 없어. 그게 뭐냐면 그만큼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딱 올라갈 때 생각 아버지가 3년 금방 간다. 근데 3년 고생하면 30년이 편해진다. 근데 3년을 고생을 안 했지, 사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1년을 또 고생을 했어요. 재수생활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냥 대학을 못 간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건축과였어요. 원래 선생님이. 건축을 하다가 1년을 했어. 1년을 하는 동안에 어디에서 선생님이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도가 있어요. 제도 뭔지 알아? 길이 재서 그림 그리는 걸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단면도가 있고 평면도가 있고 측면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도, 후면도가 많아. 근데 한 번은 교수님이 가모형을 만들어 그래요. 가모형이 뭐냐면 좀 두꺼운 종이 같은 거, 빳빳한 종이로 집 모양을 만듭니다. 이게 겉에만 만들면 돼요. 여기가 몇 층 집인지, 그 다음에 앞에 그 데크까지, 앞에 이제 그 베란다 있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들어서 갔어. 그랬더니 전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이렇게 그려오래요. 그 세 개잖아. 그러니까 둘러서 이렇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2층짜리를 만들었으니까 1층하고 2층하고 평면도를 이렇게 그렸어. 열심히 그려서 갖다 냈어. 그랬더니 평면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어지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계단을 밑 끝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단면도를 그려오래.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보통 3-4시간 걸려요. 보통. 하나를 그릴 때 이 평면도 하나만 그려도 한 3시간 걸려요. 단면도는 1층, 그 다음에 중간에 2층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런 계단이 끼면 그것까지 다 표현을 해놔야 돼. 어떻게 계단이 생겼는지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단면도를 그려오래. 그래서 이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다음날 휴학하고 군대 갔어요. 휴학해놓고 군대 신청해서 가버렸어.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자퇴를 했습니다. 아예 복학을 안 하고 그냥 아예 자퇴를 하고 기숙학원으로 들어갔어. 군대 끝나자마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지.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수학을 원래 선생님이 20살 때부터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해서 지금 선생님이 39인데 한 19년 정도 일을 했지. 근데 중간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 수능 공부도 다시 하고 하면서 바꾼 건데 원래 처음에 선생님이 처음 20살 때는 아르바이트로 했었어. 그냥 보충으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들 한 3-4명 놓고 그냥 1시간씩 보충해주고 요게 다였어. 그러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과학을 했어요. 중등 학년 애들 과학을 가르쳤어. 근데 고등 과학 가르치던 선생님이 나갔어. 고등 과학까지 하래. 고등 과학까지 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고 수학을 공부를 해서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수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수학과 진학해서 거기서도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수학이 그냥 수학과가 있고 수학 교육이 있어요. 얘가 과목은 조금 다양해요. 그러니까 가지수는 똑같을지언정 수학에 관련된 과목은 얘가 조금 더 다양해. 나중에 1학년 때는 똑같은 거 배워요. 양쪽 다. 1학년 때 똑같은 거 배우다가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 전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몇 개는 여기도 수학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는 대부분 다 교직으로 채워져요. 뭐 아동심리학이라든가 특수교육학이라든가 수리논술 같은 거 이런 것들 교직에 있어서 막 가르칠 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얘네는 수학 관련해서만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직을 할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는데 다른 차이가 뭐냐면 학점이 얘네가 좀 교직이수 학점이 좀 모자라요. 이걸로만 하면. 그래서 시험 볼 자격을 얻으려면 여기서 대학원 가서 1년을 더 해야 돼요. 임용고시를 보려면. 여기는 졸업을 하면 그냥 바로 임용고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직이수를 실제로 신청하는 애들은 상위 10% 애들. 그 외에 교직은 그냥 교양으로 들어요. 교양. 나중에가 무슨 말인지 알까요? 교양 과목으로 듣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1년을 더 들어야 되는 거고 상위 10% 안에 들어서 상위 10% 안에 들면 학점을 더 들을 수가 있어요. 3학점 정도를 더 들어요. 3학점이면 한 과목 내지는 두 과목이 돼요. 근데 두 과목 정도를 더 들었을 때 거기서 채우는 거예요. 교직. 그럼 얘네는 바로 졸업하자마자 시험 볼 자격을 얻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안 보는 친구도 있고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얘네는 다 시험 볼 자격은 갖고 있어요. 시험을 봐도 되지만 너는 그것도 역시나 본인 선택.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학원 강사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서 굳이 임용을 치르려고 하진 않았어요. 예시당초. 그냥 필요한 것만 좀 듣자 해서 몇 가지 그런 것만 좀 들었지. 그렇게 해서 지금 25때부터 다시 이제 수학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25때는 선생님 24살에 수능 공부를 해서 25살에 다시 입학을 한 거야. 늦게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저게 안 돼요. 강사 등록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알바로밖에 못 써요. 여우 선생님이 그때 어디서 알바를 했냐면 여기 양천구청 있는 옆 건물이 있어. 그 옆 건물에 학원이 한 30개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학 학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무슨 알바를 했냐면 지금 너의 TA지. 그 질문 알바를 했어. 근데 이미 선생님은 학원에서 일을 해봤잖아.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데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진도를 나갔는데 얘가 안 나왔으면 그거를 우리한테 시켜요. 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럼 대부분 TA들은 어떻게 하냐? 옆에 책을 펴놓고 밑줄 그으면서 읽어줍니다. 거의 그게 다예요. 한두 가지 설명을 좀 덧붙이는 게 다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학원에서 일을 했었잖아. 책을 덮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펴놓는 순간 얘가 집중력이 흩어져.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거 뭐지? 얘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계속 왔다 갔다 해 혼자서 집중이 안 되잖아. 책을 덮어놓고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 설명을 다 해줬어. 하나씩.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원장이 보고 점점 수업을 하나씩 여기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줘요. 들어가라는 게 아예 탄소로 강의를 좀 하라는 거야. 한 2번 했어요. 합의는. 했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수업을 하잖아. 그럼 페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질문 받아주는 거랑 여기 서서 이렇게 수업해주는 거랑 똑같아? 딱 봐도 다르잖아. 아니 근데 페이를 똑같이 주는 거야. 시급으로. 거기서 이제
1차 이건 아닌데 싶었어.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왜 보통 학원에 가면 단과 학원에 가면 데스크에 앉아 계신 선생님 계시죠? 데스크 쌤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데스크 쌤이 있었어. 부산 분인 것 같아. 사투리가 심한 여자분이었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데려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더니 누구야? 엄마한테 전화 왔다. 이러고. 수업하다 말고 하다가 벌컥 열고 들어오고 범접 한 10초를 가만히 있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맞는 상황인가? 이상한데? 하고서 수업이 끝나고 잠깐 이제 나갔는데 이 그 데스크 쌤이 원장님 수업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건 크게 잘못됐다. 발 빼자. 그래갖고 나왔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알바할 때 고2였던 친구가 있어. 원래 고등학생은 질문 받아주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얘가 다음날 시험이라고 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해줬어요. 열심히 설명해주고 갔는데 다행히 얘가 100점을 가져간 거야. 수학을. 잘했다. 얘가 쪼꼬리로 사오더라고. 그 친구가 선생님 후배로 들어온 거야. 나중에. 내가 가끔 연락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정도쯤 나이는 됐을 거라고 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을 그냥 조금 지내다가 저는 나갈게요. 유학 가려고요. 그냥 이러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한 거 그냥 정산 받고 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또 다른 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지. 그때가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2학년 때부터 강사 등록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그 3명 앞에다 두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놓고 하는 학원도 있어요. 강의를 하라고 하고 학생들을 놓고서 강의를 합니다. 간단한 거 한 10분, 20분? 그리고 선생님은 빠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땠니? 그런 경우도 있고 원장님하고 각 그 과 팀장님하고 그 과목 선생님들과 모여서 들어와. 선생님들을 놓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옵니다. 그 전에 종합반일 때는 원장님, 그 다음에 대표 강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각 과목 팀장님들.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어. 다 강의를 한 20년 넘게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살 떨려요. 뭐 하나 실수할까봐. 근데 그렇게 면접을 봐요. 면접 보고 그래 가서 같이 합시다.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합시다.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 가요. 그래서 초임하고 처음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조금 오래됐다 싶은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유. 판서. 보면 처음 특히나 처음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써요. 뭐가 다른지 알아? 묻어요. 팔꿈치. 가려요. 본인이 쓰는 걸 가려요. 가려놓고 써요. 부끄러운지. 오픈해놓고 써야지 이제 애들이 봐요. 쓰는 거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 글씨가 잘 안 써요. 선생님도 많이 연습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냥 쓰는데 사실 보면 종이에다 쓰는 것보다 칠판에 쓰는 게 더 깔끔해요. 종이에 쓰면 엉망진창이에요. 종이에 써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내가 풀 때나 쓰지. 참고로 선생님도 문제 풀 때 막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필요한 것만 몇 개 띡띡띡 적어놓고 푸는 스타일이라 정리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675번. 자, 수정아. 잡담을 다 했어요. 정신 차리시고.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X에 대하여 A, B 이렇게 있고 B 차집합 A 합집합 X는 X. 이게 뭔 소리야? 자 일단 B 차집합 A부터 보자.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빼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 하나 남지. 마이너스 2하고 0은 A가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라진 거야. 얘가 X하고 합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 말은 X가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수정아! 정신 차려. 됐어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X는 뭐야? X야. A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 X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X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뭐냐?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나머지 애들 나머지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제 세볼 거예요. 거기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럼 여기서 보자. 마이너스 2는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이해돼?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은 들어가야 되지. 얘도 한 가지. 0은 한 가지. 1은 한 가지.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3은 3도 역시나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가지 만들 수 있다. 2 곱하기 2 해서 만든 거예요. 됐어? 됐어. 넘어가서 682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했습니다. A 합집합 B, A 합집합 B 합집합의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맞나? 네. 자, 이건 이제 정비를 먼저 할 거예요. 정비를. 그럼 보자. A 합집합 B에다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 나오겠지. 얘네 합집합은 뭘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바뀌어. 마찬가지 B에도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로 바뀌어.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을 합쳤대. 그럼 뭐가 나와? 의미가 있어요? 합치는 게? 의미가 없지. 어차피 얘가 요거를 모두 다 포함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A 합집합 B 이렇게 나와.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만 보면 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네, 6개. 수영아, 몇 번 보나 한번 해볼까? 앉았어? 잘하는 거지? 686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중 A 차집합 B 빼기 A 차집합 C 요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연산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A 차집합 B에서 빼 A 차집합 C를 빼버려. 남는 게 뭘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차집합은 뭐라 그랬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럼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차집합이 하나 더 있지. 가운데 여기 차집합 하나 더 있지. 요것도 이제 바꿀 거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지?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C의 C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자체를 분배를 좀 할 거예요 먼저. 됐니? 저거 자체를 분배를 좀 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됐어? 얘가 먼저 그 다음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해놓고 교집합 C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됐니? 자 얘는 교집합이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지. 그치? 맞아요?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거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치? 그럼 얘는 공집합이라서 사라져요. 자 여기서 보자. 얘도 교집합이니까 순서를 좀 바꿔요.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치? 자 이거를 굳이 보면 따져보면 요 교집합의 여집합을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결론은 A 교집합 C의 차집합 B랑 같은 거예요. 이해됐니? 네. 거기 있니? 아, 5번 있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막상 하다 보면 하던 습관대로 하게 돼요. 여집합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드모르간 쓰면 되고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복잡하게 돼 있으면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이 나중에 고착이 돼요.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랑 달라요. 나중에 해보면. 알았지? 무전 정신을 발휘하세요.
수업을